이야기 14. 환경과 다문화 사회. 사람 넘어 자연과 공존. 유명한 과학자인 아인슈타인은 꿀벌이 사라지면 인류가 멸망한다고 했어요. 유엔 식량 농업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 식량 중 63%가 꿀벌로 인해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해요. 만약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식물을 먹고 사는 동물이나 사람도 생명이 위험해지고 결국 생태계도 망가질 수 있기 때문이지요. 실제 사건을 알아볼까요? 1955년 중국의 지도자인 모택동, 마오쩌둥은 농촌 지도를 다니다가 참새들이 익어가는 벼의 나달들을 쪼아먹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참새는 해로운 새라고 교시하였어요. 얼마 후 농촌의 자급자족을 만들기 위한 전국농업 발전 강요라는 정책을 발표했어요. 이 중 하나가 제사의 운동이었어요. 제사에는 들쥐, 파리, 모기, 참새 4가지는 농업 발전에 해로운 것이므로 이를 제거하자는 운동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일지 상상해 볼까요? 당시 중국 공산당은 자연 생태계를 잘 몰랐었나 봐요. 물론 전문가들이 반대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참새를 많이 잡으면 상을 주는 등 중국 농부들은 참새잡이에 총동원돼요. 그러니 전국의 참새 씨를 말릴 정도가 되었어요. 곡식을 먹는 참새가 없어지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쌀 생산량은 크게 곤두박질 쳤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엄청났어요. 기록에 따라 다르지만 공식적으로 2천만 명, 비공식적으로 6천만 명 정도가 굶어 죽었다고 해요.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아요. 사망한 사람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숫자를 보지 말고 현상을 보는 것도 중요해요. 제사의 운동으로 거의 사라진 참새는 어떤 역할을 했었을까요? 참새는 메뚜기인 모기와 파리 같은 해충을 엄청 먹거든요. 날씨가 추워지니 곡식을 먹게 되는 거예요. 참새를 마구 잡아서 참새가 없어지니 메뚜기 떼는 물론 모기와 파리도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엄청난 수의 메뚜기 떼는 벼 이삭을 참새와 비교도 안 될 만큼 많이 갉아먹었고 모기와 파리는 사람들을 더 많이 괴롭혔어요. 또한 당시에는 산의 나무들을 많이 베어다가 제철 공장의 땔감으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산림이 피폐해지니 비가 오면 강은 범람하여 큰 홍수로 이어졌어요. 그래서 그나마 남아있던 벼들도 쓸어가 버렸답니다. 참새를 멸종시킨 결과로 발생한 재난으로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잘못된 명령에도 무조건 따라야 하는 독재 권력 속에 올바른 말을 하는 사람은 제거되니 모두 순종만 하고 반대하지 않게 되는 문화가 만들어져요. 그러니 잘못된 것이 있어도 위의 눈치를 보고 바꾸지 않아요. 바꾸지 않으니 더 나쁜 쪽으로 흐르는 악순환이 된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경청이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알게 되지요. 제사의 운동을 생태조사와 함께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진행한 것도 아니었어요. 자연의 섭리를 모르고 저지른 무지한 독재 권력의 지시가 만든 끔찍한 결과였답니다. 대약진 운동으로 나타난 재난과 사회 불안을 감추려고 공산당은 문화 대혁명을 일으키고 수많은 문화유산을 파괴하고 지식인을 죽이고 감시하는 야만적인 사회로 만들었답니다. 중국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려고 하는 문화는 이때부터 더욱 커지기 시작했어요. 자연의 생태계는 그 다양한 생명체들이 잘 유지되고 있을 때 우리도 비로소 생존할 수가 있답니다.
단지 참새만 없어져도 수천만 명이 굶어 죽는 일이 생기는데 참새, 꿀벌 등이 모두 사라진다면 더욱 끔찍해지겠지요. 서로 다른 생명체이지만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생물 다양성을 지켜야만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도 공생할 수 있게 된답니다. 다문화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다른 언어, 피부, 인종이지만 문화 다양성을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지켜야만 우리 모두가 함께 평화롭게 공존하며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답니다. 다른 이야기 하나 할까요? 옛날 영화 조스라고 들어보았나요? 사람을 공격하는 식인상어 이야기예요. 상어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나요? 이야기를 해볼까요? 바다의 공포이자 포식자 상어? 이탈리아 출신의 상어 보호 활동을 수십 년간 해온 크리스티나 제나토는 철갑 잠수복으로 완전 무장을 하고 바닷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녀는 상어들이 잘 노는 곳을 알고 있으며 상어들이 바삐 움직이는 조용한 바다의 모습을 좋아한다고 해요. 어느 날 괴로워하는 상어를 보고 상어의 입안에 있는 낚싯바늘을 제거해 주었어요. 그러자 상어는 마치 친구처럼 그녀에게 다가와 비비고 친밀감을 표시해 주었답니다. 놀라운 일은 다음에 벌어졌어요. 그녀에게 계속해서 상어들이 찾아오는 것이었어요. 바로 낚싯바늘에 괴로워하던 상어들이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낚싯바늘을 빼내어 주었고 상어들은 그녀를 만나기를 바라는 것처럼 그녀에게는 얌전해졌답니다. 이미 2020년에 300개가 넘는 낚싯바늘을 제거해 주었다고 해요. 그녀는 바다가 우리 지구의 균형을 이루고 상어도 생태계의 필수적인 존재라고 이야기하며 바닷속에는 괴물이 없어요. 다만 우리가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괴물만 있을 뿐입니다. 라고 했어요. 다문화 사회에서도 낯선 외국인이나 이주민을 괴물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혐오하고 미워하고 배척해요. 그러나 다문화 사회의 공포도 상어처럼 만들어진 공포가 아닐까요?